밤의 회사 건물은 유리벽 속에서 잿빛으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검은 제복을 단정히 여민 채 출입증을 찍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공기의 냄새가 달랐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이 건물의 주인이 될 거라 믿었지만 지금은 단순한 경비 직원이었죠. 조용히 발소리를 죽이며 로비를 순찰했습니다. 발밑에서 대리석이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장례식장도 이런 냉기가 감돌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이후 세상은 은주에게 한 번도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박은지 씨, 오늘이 첫날이죠? 뒤에서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보안 팀장 박도진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의심과 경계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짧게 답하며 눈을 피했습니다. 박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태도와 말투가 낯익은 듯 오래 바라봤습니다. 순찰을 마친 은주는 로비 구석의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병원 응급차가 오가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윤태산 회장이 쓰러졌다는 뉴스가 그날 밤 전사로 돌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모니터 앞에서 손을 떨었습니다. 그 이름은 잊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쫓고 남편을 잃게 한 그 집안의 주인.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그녀의 분노를 되살렸습니다. 퇴근 시간 회사 앞 정류장에 앉은 은주는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 윤재호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지만 현실의 은주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이 못한 복수를 내가 할 거예요. 다음 날 신문 한쪽에 실린 회장 후견인 모집 공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주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후견인이라.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차가워졌습니다. 10년의 기다림 끝에 운명은 다시 그녀 앞에 문을 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펜을 들어 지원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 이름란에 익숙한 필체로 다른 이름을 적었습니다. 박은지. 병원 복도는 새벽의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소독약과 침묵이 섞여 공기마저 차가웠습니다. 서은주는 박은지라는 명찰을 단 채 휠체어를 미는 간병인들과 스쳤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회장의 병실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문 안쪽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일정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년의 원망과 두려움이 함께 흔들렸습니다.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밀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회장 윤태산이 반쯤 일으켜진 자세로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의 시선이 은주를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당신이 새 후견인인가? 은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윤 회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은 잠시 눈을 가늘게 뜨며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익숙한 그림자를 떠올린 듯 미세한 주름이 이마에 스쳤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새로운 사람, 뭔가 느낌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게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워요. 은주는 그 말이 들리자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술을 세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 구내식당 한쪽에서 박도진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CCTV 출입 기록을 조회한 그는 박은지라는 이름이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삼키며 중얼거렸습니다.
역시 당신이었군요. 밤이 되자 은주는 회장의 병실에서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페이지에는 남편 윤재호가 죽던 날의 일정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량 교체 윤활임 지시 확인.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온 복수가 이제 막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수의 시작점이 바로 이 병실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서은주는 회장실 앞에 앉아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낮은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은지 씨, 잠깐 시간 좀 괜찮을까요?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장 박도진이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예, 팀장님. 그가 묻지도 않은 말을 던졌습니다. 이름 진짜 박은지 맞습니까?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이름 맞아요. 박도진은 대답 대신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10년 전 신문 기사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재호 사망, 운전 중 교통사고 미망인 행방 묘연. 사진 속 여자가 바로 지금의 은주였습니다. 굳이 묻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뭘 하려는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내려놓고 병실을 떠났습니다. 은주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들킬 걸 두려워하기보다 이제는 누군가 알아봐 주길 바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숨결은 평온했습니다. 회장이 깨어나면 모든 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진실의 조각을 더 모아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아림이 병실을 방문했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가 공기를 자르듯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는 어떤가요? 하림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은주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안정세입니다. 회복 중이세요. 그녀는 짧게 미소 지었지만 신우이의 시선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박은지 씨, 혹시 어디서 일하셨죠? 얼굴이 익은 것 같아서요. 그 질문에 은주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일했어요. 아마 착각이실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두 손은 서류를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하림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은주는 병원 CCTV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며칠 전 누군가 자신의 병실 출입 기록을 조작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록의 주체가 보안팀 내부 계정이란 사실이 그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박도진이었을까? 아니면 윤아림의 사람일까? 은주는 머릿속을 정리하며 밤새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낡은 모자에 경비복을 입은 중년이었습니다. 은주는 그 얼굴을 보고 숨을 삼켰습니다. 남편의 사고 당시 운전기사 최기석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를 멈추고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아직도 여기 있었군요. 그 순간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은주는 알았습니다. 이제 복수는 준비가 아니라 실행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것을요. 낮에 병원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은주는 병실 안에서 회장의 식사를 챙기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발견한 CCTV 속 남자 최기석. 그는 10년 전 남편의 운전기사이자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그녀는 박도진에게 연락을 남겼습니다. 팀장님, 그 사람을 찾아야 해요. 짧은 문장 속에도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도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내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일이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병원 경비실에 회장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익명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제보의 대상은 다름 아닌 박은지, 즉 서은주였습니다. 보안팀이 급히 병실을 덮쳤고 그녀는 이유도 모른 채 조사실로 끌려갔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은주는 당황했지만 차분히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윤아림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후견인을 자처한 사람이 사기꾼이라니 세상 참 좁네요. 하림의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속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은주는 억울했지만 말없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박도진이 늦게 도착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증거 보관함에서 CCTV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제보자는 조작된 영상을 이용했습니다. 원본을 보시죠. 모니터 속에는 은주가 아니라 다른 여자가 병실 금고를 여는 장면이 잡혀 있었습니다. 하림의 표정이 단단히 굳었습니다. 은주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역시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렸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조사실을 나온 은주는 복도를 걸으며 박도진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제 정체를 숨길 이유가 없겠죠? 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쪽이 먼저 움직일 겁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박도진은 본사에서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회 명의의 서류에는 윤아림의 서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은주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병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이네요. 그녀는 창문을 닫고 서랍 속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최기석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하림 전무의 지시로 차를 바꿨습니다. 은주는 눈을 감았습니다. 진실은 이제 세상 밖으로 꺼내야 할 때였습니다. 회장의 병실 앞은 기자들과 직원들로 혼잡했습니다. 언론은 재벌가의 후견인 스캔들을 헤드라인으로 내걸었습니다. 서은주는 복도 끝에서 그 장면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이제 더 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 USB를 꼭 쥐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사고와 윤아림의 비자금 거래 내역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 윤태산 회장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겠군요. 당신이 누구인지.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후회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은주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날 사고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계셨죠? 회장은 미세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걸 막을 수 있었소. 하지만 난 회장으로 살았지 아버지로는 살지 못했소. 그의 고백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은주는 손끝이 떨렸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USB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세상이 알아야 할 차례예요. 병원 강당에서는 그룹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윤아림은 차분한 얼굴로 단상에 섰습니다. 저희 가족의 사생활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회장님은 현재 인지 능력을 상실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은주가 등장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은주는 화면을 켰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회장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아림은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
난 그 사실을 알고도 침묵했다. 순간 현장은 술렁였습니다. 윤아림은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그러나 이미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도진이 나타나 법원 제출용 증거 서류를 전달했습니다. 모든 서명과 계좌 내역이 일치했습니다. 회장은 병상에서 기자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이제 갚고 싶소. 이 여자는 내 죄를 대신 짊어졌소.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아림은 자리에서 밀려났고 경찰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은주는 말없이 병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이제. 그녀는 자신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든 목걸이를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속 허전함은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마지막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병원 복도에는 더 이상 기자도 보안 요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병실 문은 조용히 닫혀 있었고 그 안에는 은주 혼자였습니다.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커튼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서은주는 회장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거의 말을 잃었지만 눈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그녀가 조용히 속삭이자 회장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고백보다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는 긴 숨을 내쉰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소리 없는 봄빛 속에서 치러졌습니다. 은주는 검은 우산을 들고 묘비 앞에 섰습니다. 언론도 재벌가 친척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몇몇 직원들과 박도진만이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도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은주는 잠시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엔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유요하지만 마음은 아직 거기 머물러 있네요. 그녀는 묘비 위에 하얀 국화를 내려놓았습니다. 묘비에는 짧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윤태산,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이름. 며칠 후 은주는 회장이 남긴 유언장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재산을 전부 사회에 환원하라는 내용과 함께 한 장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대가 내게 가르쳐 준 건 인간의 부끄러움이요. 부디 나 대신 사람들을 살펴주시오. 은주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복수가 끝나고 남은 건 한 인간의 허무와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을 떠나며 다시 하숙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자 봄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윤재호의 사진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지켜보는 곳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요. 그녀는 목걸이를 손에 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도진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재단을 세웁니다. 회장의 이름으로요. 함께 하시죠. 은주는 잠시 눈을 감고 대답했습니다. 이젠 제 이름으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10년의 긴 어둠이 끝나고 그 끝에 희미한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초여름의 햇살이 병원 앞 정원을 덮고 있었습니다. 서은주는 검은 양복 대신 밝은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서은주 복지재단이라는 현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현판식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그림자도 복수의 여인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대표였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은주는 조용히 건물 뒤편 벚나무 아래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회장이 생전에 심었던 나무가 여전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꽃은 이미 졌지만 연초록 잎들이 생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박도진이 뒤따라와 물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은주는 잠시 나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끝났죠. 복수도 미움도. 이제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박도진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윤아림,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해외 자산도 모두 환수됐어요. 은주는 봉투를 받지도 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법이 할 일이에요. 난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오래 품었던 원한이 사라지자 마음속에 이상한 평온이 자리했습니다. 그녀는 벚나무 가지를 손끝으로 쓸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나무도 결국 사람처럼 다시 피어나네요. 그날 오후 재단 개소식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모여 아이들을 위한 복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은주는 단상 위에 서서 짧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은 시작의 자리입니다. 잃었던 이름을 다시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박도진은 뒤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존경과 따뜻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때 서로의 상처를 감추던 두 사람은 이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행사 후 은주는 사무실 책상 위에 회장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 노인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 인간으로 돌아오셨네요, 회장님. 창문을 통해 들어온 햇살이 사진 위에 고요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같은 빛이 비쳤습니다. 10년의 어둠을 거둔 자리엔 서은주라는 이름만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봄의 햇살이 복지재단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서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화단에 꽃을 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리엔 희끗한 새치가 섞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이 장난을 치며 흙을 튀기자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흙은 씻으면 돼요. 마음만 깨끗하면 되죠. 그녀의 말에 아이들이 한껏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뒤 복지관 앞에 박도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호팀장 신분으로 재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그가 말하자 은주는 손에 묻은 흙을 털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기다리니까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이에요. 그녀의 말엔 담담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 회장님이 들으셨다면 좋아하셨을 겁니다. 은주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재단 복도에는 윤태산 회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짧은 문장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으로 이어진다. 아이들이 그 문장을 읽으며 묻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은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피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들, 그게 진짜 가족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 손을 잡고 웃었습니다. 해질 무렵 은주는 회장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벚꽃이 다시 피어 묘비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잎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원망도 슬픔도 없어요. 모두 덕분이에요. 묘비 아래에는 남편 윤재호의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 묘비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봄바람이 불며
벚꽃잎이 은주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복지재단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해가 지는 길 위로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 길 끝엔 피로 맺은 인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 새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